섀도우랑 플래시 픽서는 패키지 버밀리용 꼭 세포라에 거리만 꼭 사야 할 제품 중 첫 느낌은 약간 아로마틱스럽게 립을 바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2018년 존조템 명단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브로우, 그리고 뷰러, 아이래쉬 등등을 모아봤습니다. 벌써 이 영상이 1, 2, 3 네 번째 영상인데요. 하루 안에 찍고 있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2018년 제가 존조 스티커를 주었던 아이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먼저 마스카라는 총 5개의 제품들의 존조 스티커를 줬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1등은 뭐였죠? 귀가 여기 있는데? 뭐였죠? 네, 모르신다면 지금 뜨는 영상 존조 오브 존조 시상식 꼭 보시고요. 존조템은 아리따움 강력 고정 아이래쉬 픽서였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존조 오브 존조 비디오에서 밝혔고요. 그러면 요것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저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꽤 글로벌한 취향일 거예요. 첫 번째, 고정력입니다. 제 속눈썹이 워낙에 직모예요. 처마처럼 밑으로 이렇게 세수하고 나면은 그냥 내추럴 본이라고 하죠. 뷰러랑 마스카라를 통해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게 얼마나 버티냐. 솔직히 마스카라 바르자마자 이렇게 처지는 그런 거는 저한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뭔가 뿌리 힘이 약한 건지 뿌리가 잘 움직여요. 그래서 완전히 고정되는 타입의 마스카라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마스카라죠. 키스미 롱앤컬 마스카라입니다. 이 제품은 자주색 마스카라로 워터프루프에 정말 고정력 강하기로, 심지어 너무 안 지워지기로 유명한 마스카라고 제 주변 친구들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마스카라예요. 텍스처 같은 경우도 그냥 너무 많이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안 묻지도 않고 어느 정도 파이버가 계속 묻어주면서 속눈썹을 연장하는 기능도 있고요. 사실은 얘랑 거의 삐까삐까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선한 아이템을 잡았죠. 키스미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아서 좀 질렸어요. 마스카라 좀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키스미 히로인 마스카라 요 자주 색깔을 추천하곤 합니다. 요거 말고도 속눈썹이 더 처지는 사람들은 금색 뚜껑에 바디가 남색인 게 있어요. 그거는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잘 처지지도 않고 볼륨감은 좀 덜한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키스미 마스카라들은 다 괜찮고요. 핑크 뚜껑에 빨간 바디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고정력 최강의 마스카라는 이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요건데요. 어반디케이의 캐논볼 울트라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고정력이 굉장히 좋고 한번 속눈썹을 컬링을 했을 때 길이감 연장하는 거는 키스미보다는 좀 덜한데 꾸덕하게 한 번에 굳고요. 속눈썹이 꽤 오래 이 상태로 유지가 돼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마스카라입니다. 롱래쉬 고정력 좋은 마스카라.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폭스테일 바닐라코 마스카라인데요. 얘를 아직도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원브랜드 할 때 얘를 존조템을 붙였었는데 올해 한번 영상에 나왔었나봐요. 얘 같은 경우는 뷰러하고 딱 발랐을 때 처지지 않는 그거 굉장히 좋았지만 일단은 형태가 넘사벽으로 좋은 마스카라예요. 사실 얘랑 다음 소개할 슈에무라가 좀 형태가 비슷한데요. 소나무 모양인데 요렇게 휘어있는 소나무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살짝 휘어있는 게 보이죠? 언더래쉬 할 때 굉장히 동선이 좋아요. 이 끝에가 언더래쉬를 건드리면서 굉장히 날렵하게 언더래쉬를 바를 수 있어요. 언더에 검은 거 묻거나 이러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얘는 그런 면에서 좋은 마스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롱래쉬 기능은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언급한 슈이무라 페탈래쉬 마스카라.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트리 모양의 브러쉬예요. 그래서 언더를 바르거나 눈 앞머리 바를 때 찍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아리따움 같은 경우도 솔 모양은 좀 별론 것 같아. 너무 성긴? 그래서 속눈썹이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진짜 고정력 강한 마스카라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오늘 소개한 이 5가지 제품 좋아하는 마스카라들입니다. 마스카라는 정말 종류가 많은데 이거만큼 괜찮은 것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마스카라에 붙이는 존조템 스티커는 되게 짠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브로우 제품입니다. 브로우 제품은 총 5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브로우 마스카라는 단 1개예요. 사실은 이 제품도 넣고 싶었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는 이미 단종이고 팔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안 좋을 테니까. 근데 브로우 마스카라는 좋은 거랑 안 좋은 거의 갭 차이가 그닥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의 좋은 제품과 안 좋은 제품의 갭 차이가 100 정도 난다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의 좋은 제품과 안 좋은 제품의 차이는 한 30점 정도? 아리따움의 매드 피니쉬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선택한 이유는 얘는 제가 봤던 다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랑 제형이 월등히 달라요. 보통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이렇게 손으로 그 제형을
제형을 만져보면은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설에 붙어가지고 마스카라 제형을 만져볼 때랑 비슷한 건데 얘는 파우더리한 게 특징이에요. 신기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쓱쓱하면 파우더 같은 느낌이에요. 최대 장점은 블렌딩도 쉽고 빠른 시간에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거. 털만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살을 스쳐 지나갔을 때 살에 그게 묻으면 그걸 닦아내는 게 또 노답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살도 굉장히 잘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대충 바쁘게 발라도 스치고 지나가서 얼룩지게 만드는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최대 장점인데 제가 발견한 최대 단점은 지속력이 사실은 끈끈한 제품들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거. 자주 덧발라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굉장히 마음에 들죠. 어차피 저는 잠깐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편이잖아요. 방송에 나간다거나. 하긴 방송도 근데 12시간짜리 방송도 해보긴 해봤지. 근데 얘는 중간에 한번 꼭 한 3-4시간에 한 번 덧칠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눈썹에 떡 찌는 거를 어느 정도 막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존조템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등한 제품으로는 아나스타샤 브로우 위즈.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뜨는 이 영상에서 왜 좋았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스킵하고 다음 친구 베네피트의 Precisely My Brow Pencil입니다. 요거랑 아나스타샤랑 고민을 하다가 아나스타샤를 한 이유는 조금 더 발색이 잘 돼요. 얘는 피부 상태가 너무 파우더리하거나 너무 끈적한 경우에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2번이 제일 예쁜데 3번은 너무 진하고 1번은 너무 약해서 그려지지가 않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색깔을 조금씩 바꿔줘야 되는데 진하기를 바꿔버렸어. 아나스타샤 같은 경우는 토프 있고 블론드 있고 등등등 있는데 진하기가 비슷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 2, 3, 5에 1이 정말 너무 월등히 밝고 얘는 중간이고 3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 그냥 2번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걸 선택했고 그리고 뒤에 솔 같은 경우가 얘보다 아나스타샤가 훨씬 더 잘 블렌딩이 되는 스플리 브러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치만 날렵하게 나오고 색깔이 세련된 게 요게 좀 유일한 것 같아요. 얘랑 아나스타샤랑. 그래서 저는 얘를 존조템 스티커를 몇 번이나 붙이고 몇 번이나 나왔죠. 자, 다음은 클리오의 두 제품이 존조 스티커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얇은 아이브로우를 본 적이 없어요. 얘는 제 0.9mm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이렇게 얇은 펜슬을 신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털을 한 올 한 올 그리고자 할 때 혹은 이 눈썹의 아웃라인을 명확하게 따고자 할 때 얘만큼 따라갈 제품이 없는 거죠. 유일한 얇은 제품이고 최대 단점은 잘 부러진다는 거. 잘 부러져서 조금만 빼고 써야 돼요. 2mm 이상 빼게 되면 똑 부러집니다. 떨어뜨리는 일도 없도록 해야 되고요. 눈썹에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존조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클리오 건데요. 얘 같은 경우도 제형이 되게 독특해요. 손등에 그려보면은 털에 이 펜슬이 껴요. 눈썹 털도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눈썹 털이 좀 진하거나 아니면 좀 듬성듬성 있는 사람들이 눈썹 펜슬을 잘못 이렇게 누르면은 털에 막 그 눈썹 펜슬이 막 끼거든요. 그래서 얼룩얼룩해지고 꾸덕꾸덕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얘는 파스텔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살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사각사각사각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좀 쉽게 넓은 면적 사이사이를 좀 메꿔야 될 때 얘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얼룩지는 거나 떡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컬러가 다양했으면 좋겠는 거. 좀 더 세련된 흑갈색 약간 흑흑갈 갈갈색 약간 그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킬브로우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3호 피넛 브라운에 저는 존조 스티커를 붙였고요. 만약에 눈썹이 형태는 전체적으로 예쁜데 숱이 없다 혹은 빈 군데가 되게 크게 뻥 뚫려 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제품 사서 쓰면은 되게 빠르게 채우고 넘어갈 수 있죠. 뒤쪽은 이제 얇은 펜슬을 쓰면 되니까요. 다음은 아이라이너 편입니다. 우승은 샤프소 심플 아이라이너. 이 우승 제품에 대한 이유는 제가 올린 영상 존조도부 존조 시상식에 나와 있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프로훗이라는 브랜드예요. 일본 브랜드고 모테 라이너라고 돼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행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제가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썼는데 이거 어디서 파나 일본에서도 맨날 품절이고 오히려 한국에 수입되고 나서 좀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졌죠. 한 5,000원 만 원 비싸진 것 같아요. 일단 이 모테 라이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펜촉으로 된 브러쉬 라이너가 털이 2가지로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펠트지로 돼 있는 라이너가 있고요. 털들이 모여서 브러쉬로 된 라이너가 있는데 펠트지 같은 경우가 아주 가끔 없을 때 손에 집힐 때만 쓰지 펠트지는
살짝 당기고 그리는 거 아니면은 크레파스 같은 걸 그리는 것처럼 뚜뚜뚜 약간 끊어져요. 한 번에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살이 이렇게 당겼을 때랑 이렇게 당겼을 때랑 눈 떴을 때랑 감았을 때랑 항상 일정한 라인을 그려도 눈을 뜨면 울퉁불퉁한다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꾸 막 길어져서 귀까지 가버리는 거죠, 라이너가. 근데 이제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털이 좀 잘 움직여요. 아, 여기까지만 그리고 멈출래 할 때 잘 멈추는데 좀 안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펠트지랑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막 너무 안 그려지고 막 제대로 안 구부려지고. 근데 이제 이 모테 라이너 같은 경우는 털끝이 되게 파닥파닥 잘 움직여서 좀 디테일한 라인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만약에 조금 더 나는 아이라인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은 털의 길이 자체가 좀 짧은 거를 구매하시면 좋아요. 좀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이 보통 케이트 아이라이너 중에 하나 있는데 걔는 또 발색이 너무 좀 약해가지고 제가 잘 안 써요. 얘는 진짜 발색이 되게 강하고, 케이트의 그 좀 짧은 그거는 너무 좀 흐리게 나와서 여러 번 덧칠해야 되고 워터프루프가 아니야. 그래서 그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라이너를 만든다면 털은 짧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줬네요, 브랜드들에게. 자, 다음 제품은 릴리바이레드 스타리 아이즈 AM9 to PM9. 밤부터 밤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릴리바이레드가 원래 페어리 드롭스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컬러 베리에이션이 13개 정도 있어요. 잘 그려지고 잘 굳고 무난하게 누구한테나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라이너인데, 단점은 사실은 입점이 많이 안 돼 있죠. 로드샵이 아니고 삐에로 쇼핑에 들어간 건 봤는데 롭스나 올리브영에 있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요거 12호 같은 경우가 약간 다크 브라운이라서 좀 진하지 않게 잘 쓸 수 있어요. 펜슬의 두께가 평범하고 쓰는 것도 오래 쓰고 잘 굳지도 않고 눈에 올라가면 잘 굳고 뭐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존조 스티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버셈의 파워프루프 슈퍼 슬림 아이라이너, 이 제품인데요. 이게 아마 같은 제품인데 패키지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이 공장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비슷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가격 차이를 봐야겠는데 가격이 뭐가 더 비싸죠? 그럼 그걸 사면 되겠네요. 둘이 똑같아. 그냥 생긴 게 되게 오래가고 잘 그려지고 안 굳고. 얘는 아직도 살아있나 모르겠네. 안 쓴 지 꽤 됐는데 살아있습니다. 아주 잘 그려지고 아주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안 굳는 게, 아이라이너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눈 위에서 잘 굳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한 달이 못 가면은 계속 사게 되잖아요. 이만큼 남았는데 막 버려야 되고. 얘네 둘 중에 누구한테 존댓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자주 쓴 제품에 줬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리따움 아이펜슬 워터프루프. 요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한 아이라이너 중에 좀 안 번지고 진짜 좀 잘 안 지워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무난하게 존조템 스티커를 줬습니다.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도 눈 모양이나 사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번지고 안 번지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번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번지고 막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눈화장이 번지는 경우가 피부 화장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번져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 눈 밑에 요 살에 프라이머나 파우더나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가 제대로 세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밖에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은 밑에 막 검은색이 내려와 있는 거죠. 이 위에 살이 막 촉촉한 상태면은 여기 계속 막 찍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처럼 섀도우를 많이 올려서 여기를 매트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면 아무리 눈을 깜빡깜빡해도 위에 찍히는 일은 없어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아이라인이 번지고 안 번지고는 사실 이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눈에 발려진 다른 제품들의 문제의 경우가 좀 큰 거죠. 오늘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한번 사서 눈화장을 한번 매트하게 해보세요. 눈 근처에 여기까지 애교살 부분까지는 파우더 같은 그런 것들을 되게 매트하게 잘 다듬어 놓고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래쉬랑 툴 쪽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스킨푸드가 수상을 했는데 너무나 종류가 다양해서 아쉬운 게 많았죠. 이제 1등한 거는 바로 이 아이래쉬 컬러 스킨푸드 제품이고, 얘는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존조더브 존조 수상자 리스트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제가 자주 썼던 제품이 투쿨퍼스쿨 제품인데 반짝거리는 검은 색깔이 특징이에요. 집에 뷰러가 50개 넘게 있는데 솔직히 어떤 브랜드는 여기에 로고를 새긴다? 근데 어떤 브랜드는 그냥 시장에서 띄워와가지고 팔기 때문에 패키지를 벗겨내면은 도무지 뭔지 모르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몇 번을 투쿨이라고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렇게 까만색 여기 이제 요게 있는 게 스킨푸드 거고, 투쿨 거는 티타늄 색깔이었다는 거. 그리고 미샤 제품도 괜찮은데 미샤도 얘랑 패키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미샤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고, 확실한 건 스킨푸드 그리고 투쿨 그 다음에 미샤 뭐 그 정도의 아이래쉬 컬러가 굉장히 좋다.
그 중에 스킨푸드는 좀 넘사벽이다 요런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아리따움 원브랜드 할 때 소개를 해드렸던 퍼프인데요. 요거도 잘 불고 잘 발리고 무난하게 좋아서 존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지금 뜨는 영상을 또 확인하시면 다이소 아이래쉬를 24번을 제가 눈에 띄었다 붙였다를 했지 뭡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그것만 뗐다 붙였다 했겠어요. 그거를 띄면서 또 아이라인 떨어지면 아이라인 또 같이 지워야 되고 섀도우도 다시 발라야 되고 그거를 24번을 하루 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난의 결과 발견한 6개의 제품들 뭐냐면 스페셜 꺼멍이 라인에서는 2번, 11번, 12번이고요. 래쉬랑 안 친한 분들이 붙이면은 막 하다가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러면서 뗄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화장을 좀 화려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좀 썼으면 좋겠고요. 흰색 라인 중에 1번, 9번, 10번인데요. 이 1번 같은 경우가 조금 아무한테나 좀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길이 자체도 짧고 숱도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1,000원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데도 디자인이 돼 있는 거. 펄이 한 올 한 올 뭉친 데도 있고 풀어진 데도 있고 디자인이 조금 자연스럽게 돼 있어서 좋아하는 제품. 나머지들은 사실 쓸모없는 제품도 많아요. 이거는 진짜 사면 안 된다.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번호들도 있고 자세한 건 어쨌든 제 다이소 속눈썹 현상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툴 부문에서는 스킨푸드 뷰러가 1등을 했지만 속눈썹도 있었고 퍼프도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존조템 리스트 아이 메이크업 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제품들은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존조 스티커를 줬던 애들이고요. 이 친구들 중에서는 빼놓을 친구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존조 아이템들만 있으면은 1년 이상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자, 끝날 때 되면 하는 한마디가 있죠. 신님의 존조 스티커는 굉장한 스티커다. 여러분들과 저의 연결고리. 판매를 하지 않고요. 협찬도 받지 않고요. 누구도 붙일 수 없고 저만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우리 다음 올라오는 영상은 컨투어링, 하이라이터, 그리고 파우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쉐딩 컨투어링 하면 신님 아닙니까? 기준치가 높아요. 정말 국내에 이 쉐딩은 사야 된다. 이건 꼭 사야 된다. 이런 제품들이 수두룩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된다면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신님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